젊은 시절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 날엔 노년의 삶이 아득한 미래라고 여겼는데 어느새 제 곁에 와서 이젠 흘러가는 강물처럼 빠르게 지나가네요. 세상 모르게 바쁘게 살았던 젊은 시절엔 내 인생보다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바쳐도 후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이막에 들어서니 아이들도 독립해 나가고 아내와 대화도 덤덤해집니다. 그렇게 청춘을 바쳐 고생했는데 지금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없는 것 같은 헛헛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집안에서도 외로운 섬같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대로 살아도 될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인생 이모작 초입이라 나름대로 건강도 유지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앞으로 60대, 70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민이 커질 듯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도 반드시 발생할 것이고 주위 사람들도 곁을 떠나가니 외로움, 쓸쓸함도 더욱 크게 느끼겠지요. 최근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책 80세의 벽은 세계적인 명의로 인정받고 있는 와다 히데키가 쓴 책입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정신의학과 및 임상병리학 전문의인 와다 히데키는 이 책 외에도 노인정신의학 관련 베스트셀러가 매우 많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수만 명의 노인과 환자들을 지켜보고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찰하였고 어떤 삶이 후회 없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삶인지 철학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노인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임상시험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기에 급격한 노령화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노년 세대에게도 시사점이 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모두 처음 겪는 일입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노후의 삶입니다. 지금 50대 후반이면 이 삶도 태어나고 처음 겪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앞에 닥친 삶의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당연히 어설프고 서투르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연하여 인생 선배들에게 묻기도 하지만 어차피 내가 직접 살아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50대 후반이면 50대 후반이 난생 처음이고 60세, 70세 모두 처음 겪게 되는 날들입니다. 세상살이에 왕도가 없듯이 인생 순간마다 처음 만나는 노후의 삶도 해결 방법이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함께 인생 이모작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던 시절엔 환갑잔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60대 나이는 노인 축에도 낄 수 없습니다. 현역에서 바쁘게 지내면서 정신없이 보낸 지금까지의 세월과 달리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와다 히데키가 강조하는 마인드 리셋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들어선 나이의 마인드 리셋을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면 앞으로 40년 가까운 세월은 정말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우리들 삶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현역 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한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고 소속된 조직에 얽매여 살던 시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남은 인생은 분명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닌 듯합니다. 따라서 50대 후반, 60대를 넘어 나이가 들면서 더욱 자유를 누리며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면 됩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70대 이후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가족 부양 책임에서 벗어난 시기이기에 지금부터라도 마인드 리셋을 통해 우리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시간에 그냥 집에 틀어박혀 책이나 신문만 읽지 말고 가끔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집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노후 삶이 완전히 바뀐답니다. 거리를 걸으면 정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자가용으로 바쁘게 지나가면 전혀 보이지 않던 대상들이 정말 신기하게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평소 가고 싶었던 맛집에 들어가 유명한 음식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식당에 혼자 들어가 먹기가 좀 못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맛난 음식을 먹는 것도 재미가 쏠쏠합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후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순간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들과 만나 대화하고 차도 마시고
가끔은 술잔도 함께 나누면서 담소하면 인생 이모작 삶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혼자서라도 영화나 연극을 지켜보고 나눌 사람이 있다면 함께 감상을 주고받는 것도 좋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보면 사람들이 타인의 생활에 의외로 관심이 적거나 아예 없습니다. 남이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은 정말 피곤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어쩌면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노후의 삶을 시작하면 가급적 밖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고향 마을에서 시골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내는 아침밥 숟가락 놓으면 바로 대문 밖으로 나서야 한다. 집에 돌아올 때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가지고 와야 한다. 그 말씀은 아마도 남자의 바람직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부지런해야 가장의 역할을 다한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노후에 들어서 보니 그 말씀은 단순히 남자의 역할이나 책임만이 아니라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설령 집을 나서지 않고 집안에 있더라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각종 온라인상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것도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사회활동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뇌를 활발하게 자극하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지장애, 즉 치매 예방에도 특효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늙는다는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절한다고 늙음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늙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겠지요. 실제로 60대에 매우 건강한 사람도 80대에 들어서면 누구나 눈에 띄게 근육량이 줄고 적지 않은 사람이 치매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이지요. 그때 가서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대 이상의 삶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대 후반 60대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강한 시기에 80대 90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전환점이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인생 전환점이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연령대를 고려한다면 현역에서 물러나 노후에 막 접어들기 시작한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와다 히데키 교수가 강조하는 마인드 리셋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꿔야 60대 그리고 70대를 지나 80대 이후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 후반부 전체가 행복하려면 이제 막 인생 이모작에 들어선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린 생활 환경, 직업, 가족 구성, 성격, 체형,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젊은 시절 정신없이 바쁘게 살 때는 죽음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젠 죽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행복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마인드 리셋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지요. 마인드 리셋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 하나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살아가는 미련 가득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비로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걸 하는 후회와 탄식만 하는 인생 말입니다. 두 가지 인생길에 대한 선택이 눈앞에 있다면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뻔한 질문이고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늙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느냐고 하면서 하루하루 그저 즐겁게 살다가 가자면서 술 마시며 방탕하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과음하면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마인드 리셋을 통해 늙어가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인생 후반부의 행복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진짜 필요합니다. 결국 즐겁고 행복한 여생과 끔찍하고 괴로운 후반부 인생은 결국 우리 마음 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행복도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누군가는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이는 불만을 가지고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그만큼 마음가짐이 절대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생각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삶이 고달프다고 하소연하면서 하루를 무작정 보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젖어들지요. 반면 어떤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먹기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늙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남다릅니다. 늘 환한 얼굴로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널리 전파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다고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매사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쪼그라들기 십상인데 남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후엔 남의 시선을 불필요하게 의식할 나이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곤란하지만 너무 남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구속하는 사고나 행동은 노후 행복에 치명적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참고 또 참는 그냥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와다 교수가 강조한 것처럼 행복한 고령자가 되려면 우선 마인드를 리셋해야 합니다. 노인정신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의로 유명하고 관련 저서를 숱하게 출판한 와다 교수는 젊은 시절부터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 몸담아오며 6,000명 이상의 고령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무엇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지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을 그의 저서 60세의 마인드셋에서 60세가 가져야 할 7계명을 제시합니다.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해보기 전에 지레 판단하지 말자,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남과 비교하지 말자, 답은 스스로 찾자,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7가지입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이 바뀐다고.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이어 습관이 바뀌며, 결국 습관이 인격을 바꾸니 나아가 우리 운명까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인드 리셋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인생 후반부의 삶을 끝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살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늙어가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우선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매사에 정말 느긋하고 여유롭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가끔 만나면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고 말씨도 천천히,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친절합니다. 본인 하고픈 말보다 상대방 말을 경청하면서 간간히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형님은 매사에 그렇게 여유가 있고 느긋하십니까? 오랜 기간 이렇게 뵙고 있지만 한결같이 늘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어서 그 이유나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음과 같이 답했지요. 뭐 특별한 비결이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마음 편하게 먹고 느긋하게 살면 세상 웬만한 어려움은 어렵지 않게 지나간다네서 말이야. 상대방 누구든 고운 마음으로 대하면 모두가 내 벗이 된다는 것도 말씀하셨네. 아버지 앞에선 일부러 느긋한 척했던 적도 있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젠 습관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이 좋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위 사람 누구하고도 갈등이 없었고 특별히 미운 사람이 생기지 않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더군요. 우리들과 어울릴 때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 지인의 사례와 달리 인생 후반부 젊은 시절과 같이 바쁘게 생활하면 일상이 괴로워지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고 불안감에 늘 전전긍긍하다 보니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하면 지금 당장 내 삶의 행복은 제대로 누리기 어렵지요. 물론 젊은 시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미래를 대비한다고 스스로의 삶을 구속하면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또 나이가 들면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지는 것을 꺼리는데 그렇게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욕구를 억누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참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의사의 처방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며 소식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의사가 권하는 대로 약을 모두 처방받으면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가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처방대로 이것저것 약을 모두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몸 상태가 악화되고 약물 오남용과 함께 인지기능까지 떨어지는 다약제 복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 때 필요한 마인드 리셋 중 또 하나는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거동이 어려울 때는 저축한 돈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집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옵니다. 현대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 후반부 이제 현역에서 막 퇴직한 나이에도 미래를 대비한다고 제대로 쓰지도 즐기지도 못하면 60대, 70대 이후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후회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앞에서 경제관념 리셋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관념이 절약정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상실하여 스스로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고령자는 돈을 쓰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실제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샀다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는 데다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쌓을 나이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관성처럼 계속해서 절약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립니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지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일조차 힘들게 됩니다. 평생 절약해서 저축한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치매나 노안이 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도 못 가눌 때를 대비하여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면 무의미한 것이지요. 진짜 후회되네. 바보같이 내 인생 행복을 왜 미련하게 뒤로 미뤘다가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어리석을 생각을 했을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절대로 아끼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돈을 마음대로 쓸 텐데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고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을 땅을 치며 통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때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이미 세월은 흘러가버렸고 우리 인생은 한탄 속에 끝나가는 겁니다. 젊음과 건강이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절약하면서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지 않는 마인드 리셋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쳐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소비할 때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돈은 마음껏 쓸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따라서 행복하기 위해 돈을 충분히 써야 합니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많이 내줄수록 좋은 부모이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을 받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인색하게 굴며 은행에 돈을 쌓아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쓸 돈을 모조리 낭비하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돈을 써야만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색한 사람보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우대받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돈으로만 오롯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돈 때문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경제력이 있다 해서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돈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결코 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아서 남긴 유산이 사후 자식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돌아가신 분에 대해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자식들의 나은 삶을 위해 악착같이 모아 남긴 유산이 오히려 남은 자식들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될 줄은 몰랐겠지요.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 쓰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신의 현재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재산을 남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줘야 하는 것은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이며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던 부모에 대한 추억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60대가 지금과 달리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랜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재산을 쌓아온 이들이 소비를 늘린다면 우리 사회의 실물 경제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60대가 각 세대 중에 구매력이 가장 높습니다. 60대의 소비가 활발해지면 지금까지와 달리 시장 경제는 활기를 띨 것이고 따라서 경기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절약만 하는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추억뿐입니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볼 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퇴직금으로 세계적인 명품이나 최고급 스포츠카나 살 걸 등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퇴 후에 생활비를 아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마음껏 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식이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만은 아닙니다. 외식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외출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며 일단 집을 나서면 다양한 음식점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낮에 동네를 걷다 보면 종종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식을 하기 위해 외출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생활 반경도 훨씬 넓어질 것이고 즐거운 경험도 많아질 것입니다. 퇴직 후 집안에만 머무르며 점심 식사도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대충 때우면 인지 능력에도 바람직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까? 매일 생각하는 것도 인지 활동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게 외식을 하기 위해 새로운 맛집을 찾는 과정에서 활발한 두뇌 활동도 일어날 것이고 운동 효과도 함께 생기겠지요. 무엇보다 밖으로 자주 외출하면 기분 전환도 됩니다. 저도 퇴직 후에 매일 평균 10,000보를 걷습니다. 천천히 걷다가 눈에 들어오는 가게에 들어가 음료수를 사서 마시는 것도 즐겁더군요. 이렇게 먹는 즐거움은 어쩌면 우리 인생 내내 지배하는 감정이 될지 모릅니다. 마인드 리셋 중에 자식 문제도 큰 영역입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지요. 80대 부모가 외출하는 60대 자식에게 차조심하라고. 그런 걱정이야 부모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걱정해주는 차원에서 반길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것이 아니라 간혹 다 커서 성인이 된 자식을 어린아이 키우듯 보살피고 챙기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어 80대에 접어든 부모가 은둔형 외톨이 된 50대 자식을 돌보는 문제 같은 사례 말입니다. 부모가 60세 전후라면 자녀들은 30대 전후가 되겠지요.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의존하는 젊은 세대 문제도 심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안 입고 안 쓰는 절약을 통해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산을 최대한 많이 남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늙을수록 돈을 풍족하게 써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노년 세대가 자식의 인생까지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도 자식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노년에 마음껏 소비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절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자식들도 점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처럼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생활에 자녀가 깊이 관여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자신이 받을 유산이 줄어들까봐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재산 때문에 노년의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정말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유산을 남겨놓지만 돈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사후의 일은 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데도 과연 재산을 남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자녀들 스스로가 해결하게 하고 우리는 자신의 행복된 삶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성인이 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기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적절하게 의지하면서 이기적인 자세로 나의 인생이 편하게 되길 바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지금 우리 나이가 그렇게 할 때입니다. 진짜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걱정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마인드 리셋으로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